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외로웠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꼈을 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나는 저 아이보다는 나았구나. 17살. 꽃도 피우기 전에 모든 것을 잃은 소년이 있습니다. 임금의 자리를 잃었고 가족을 잃었으며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그 소년이 잃은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소년이 가장 차갑고 외로운 곳에서 뜻밖의 만난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제6대 임금 단종,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강원도 두매산골로 쫓겨난 그 소년 곁에 목숨을 걸고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왜 그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떠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단종의 이야기가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단종의 본명은 이홍위, 1441년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불행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고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어미의 얼굴도 모른 채 자라야 했습니다. 아버지 문종은 그나마 자상한 분이었습니다. 어미 없이 자라는 아들을 각별히 아꼈고 틈이 날 때마다 곁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문종도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즉위한 지 2년 만에 병이 깊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종의 나이 12살 때였습니다. 단종의 아버지 문종은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어린 단종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두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는 그 마지막 말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문종이 그렇게 세상을 떠난 뒤 12살 단종은 임금이 되었습니다. 임금이 되었지만 사실은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어리고 혼자였으며 조정에는 자신을 지켜줄 진심 어린 사람이 몇 없었습니다. 수렴 청정을 할 어른도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노린 것이 숙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힘도 있었고 야심도 있었으며 그 야심을 이루기 위한 인내심도 있었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어린 임금이 자리를 잡기 전에, 충신들이 세력을 모으기 전에, 그리고 마침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1453년 개유정난, 충신 김종서를 비롯해 수십 명의 신하들이 하룻밤 사이에 목이 달아났습니다.
단종의 나이 13살이었습니다. 아직 어른도 되지 않은 소년이 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비명소리와 피 냄새를 맡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단종이 어떤 심정이었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무서웠겠지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숙부는 조금씩 조여왔습니다. 처음에는 신하들을 없앴고 다음에는 단종 곁의 사람들을 없앴으며 마지막에는 단종 자신을 왕의 자리에서 내쫓았습니다. 1455년 단종은 왕위를 수양대군에게 넘겼습니다. 넘긴 것이 아니라 뺏긴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죽었으니까요. 왕위를 뺏긴 단종은 상왕이라는 이름으로 궁궐 한켠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단종을 포기시키려는 시도가 발각되면서 단종은 역적의 무리와 연루되었다는 죄명으로 아예 궁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유배지는 강원도 영월, 한양에서도 멀고 사람도 없는 외진 산골이었습니다. 1457년 여름, 단종은 영월로 떠났습니다. 한양에서 영월까지는 지금도 먼 길입니다. 하물며 500년 전 말을 타고 험한 산길을 넘어야 했던 그 길은 얼마나 멀고 고됐겠습니까? 비단 옷 대신 거친 무명옷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수라상 대신 보잘것없는 밥상을 받았습니다. 수백 명이 호위하던 왕의 행차 대신 몇 명의 관원이 감시하는 유배 행렬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단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자신을 지켜줄 어른도 없는 16살 소년. 아니, 이제 곧 17이 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가야 할 곳은 청령포였습니다. 청령포는 특별한 곳입니다. 삼면이 깊은 강물로 둘러싸여 있고 뒤쪽은 깎아지른 절벽입니다. 배가 없으면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는 곳. 말이 유배지이지 사실상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그 고립된 땅에서 단종은 유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나마 괜찮았을 겁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적응하려 노력하고 언젠가는 이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희망을 붙잡으려 했겠지요. 하지만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양에서 아무 소식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지,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청령포의 밤은 길었습니다. 강물 소리만 끊임없이 들려오는 밤, 소쩍새 우는 소리만 가득한 밤. 단종은 그 밤들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자규루의 눈물. 청령포에서 지내던 어느 날, 단종은 홍수를 만났습니다. 강물이 불어나 청령포가 물에 잠길 위기가 되자 단종은 영월 읍내의 관풍원이라는 곳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관풍원 가까이에 자규루라는 누각이 있었습니다. 단종은 그 누각에 자주 올랐습니다. 높은 곳에 서면 저 멀리 산들이 보였습니다. 저 산 너머 어딘가에 한양이 있겠지. 그 한양에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직 있기는 한 걸까. 단종은 그 누각에서 밤마다 소쩍새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쩍새는 밤새 웁니다. 그 울음소리가 꼭 자기 신세 같다고 단종은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마음을 시로 남겼습니다. 달 밝은 밤 소쩍새는 울어 피를 토하는데 나그네의 수심이 깊으니 잠을 이루지 못하겠네. 피를 토하도록 운다고 했습니다. 소쩍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밤마다 소리 없이 울고 새벽이 오면 또 하루를 시작하는 그 소년의 이야기. 단종이 자규루에 올라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17살 소년이 누각 난간에 기대어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자식을 키워보신 분이라면 또는 손자 손녀를 가슴에 품어보신 분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만 같아서, 내 손자만 같아서 그 아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아무도 이 아이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이 가슴이 저려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지 않았습니다. 단종 곁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종이 영월에 도착했을 때 그 고을에는 사또가 있었고 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인지, 한때 이 나라의 임금이었다는 것을, 지금은 역적으로 몰린 처지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 곁에 가까이 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한양의 눈이 영월까지 닿아 있다는 것을. 그래서 대부분은 조심했습니다. 일을 처리해야 하면 처리했지만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외면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월의 호장, 엄흥도. 호장이란 고을의 행정을 맡아보는 실무 관리였습니다. 신분은 낮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높지도 않은 그냥 고을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 엄흥도는 단종을 보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자꾸 보았습니다. 관풍원에 머무르는 소년. 아무것도 없는 그 좁은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소년.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귀찮아진 것 같은 소년. 엄흥도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 하나를 조금 더 신경 쓰거나, 단종이 기거하는 방에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문을 손보거나, 티가 나지 않을 만큼 작은 것들. 하지만 단종은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그 느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완전한 고독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어몽도가 단종 곁을 지킨 것은 충성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냥 그것이 사람으로서 옳은 일이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차가운 곳에서 외롭게 있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치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설령 그 아이가 역적으로 몰린 처지라도, 설령 그 아이 곁에 가까이 갔다가 자신도 위험해진다 해도 어몽도의 집안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위험합니다. 한양에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분 곁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어몽도는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걱정은 안다. 하지만 저 아이를 보아라. 저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더냐. 아비를 일찍 잃고 어미를 더 일찍 잃고 왕의 자리마저 빼앗기고 이 추운 땅에 혼자 있는 저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아들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몽도는 단종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단종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사람이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몽도의 진심은 그런 경계를 조금씩 녹였습니다. 전하, 날이 차갑습니다. 따뜻한 것이라도 드십시오. 전하, 오늘은 바람이 심하니 나가지 마시옵소서. 말 한마디, 밥 한 그릇.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어몽도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1457년 가을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단종을 더 이상 살려두지 말라는 명이었습니다. 역적으로 몰린 단종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 보기를 노리는 무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영월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오늘 밤이 그 소년의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어몽도도 알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오래도록 집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어디 가시려오? 어몽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위험합니다. 알고 있소. 삼족이 멸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소.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어몽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야 하오. 내가 아니면 아무도 안 갈 것이오. 그날 밤 단종은 1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종이 세상을 떠난 뒤 더 끔찍한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조는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단종의 흔적을 이 땅에서 완전히 지우고 싶었습니다. 무덤도, 제사도, 기억도 남기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영월 사람들은 그 어명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모두가 두려웠습니다. 단종의 시신이
차가운 방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어몽도가 나섰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불러 앞에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옳은 일을 하려 한다. 그 때문에 화를 당할 수도 있다. 너희에게 미리 말해두는 것이다. 아들들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몽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너희는 뒤에 있거라. 아버지!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는 것은 달게 받겠다. 하지만 너희까지 그 화를 받아서는 안 된다. 어몽도는 아들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단종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단종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차갑게 굳어있는 그 작고 어린 몸을 두 팔로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월 동쪽 언덕, 지금의 장릉이 있는 그 자리에 조심스럽게 묻었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밤, 어디선가 고발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밤, 그 두려움 속에서도 어몽도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봉분을 다독이며 어몽도가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몽도는 그날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족을 멸하겠다는 어명이 있었으니 당연히 잡혀서 처형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몽도는 살았습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인지, 알면서도 못 본 척한 사람이 있었던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몽도는 그 뒤로도 수십 년을 더 살았고 자식들도 무사했습니다. 그리고 200년이 더 지난 뒤 역사는 그를 기억했습니다. 1698년 숙종은 단종을 복위시켰습니다. 역적이 아니라 조선의 정식 임금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단종의 무덤은 왕릉이 되었습니다. 장릉, 그 이름이 지금도 강원도 영월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몽도의 이름도 함께 기억되었습니다. 혼자였을 때 곁에 있어 준 사람, 모두가 외면할 때 손을 내밀어 준 사람, 죽은 뒤에도 끝까지 예를 지켜준 사람, 그 이름이 역사에 남은 것입니다. 진심을 다한 사람의 이름은 잊혀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기억됩니다. 단종이 세상을 떠나던 날 밤으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사약을 받은 단종은 두려워했을까요? 기록에는 단종이 그날 아침부터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밥을 조금 먹었습니다. 창밖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몽도가 그날 마지막으로 단종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몽도가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단종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 고생이 많았소. 어몽도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고맙소. 세 글자였습니다. 임금이 한낱 고을 관리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엄흥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전하, 소인이 더 많이 해드리지 못했사옵니다. 단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오. 내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 이미 충분하오. 그것이 단종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충분하다. 어미도 없이 아비도 잃고 왕의 자리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은 17 소년이 마지막에 한 말이 충분하다였습니다. 세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이 되었고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으며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편히 살지는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미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온몸에 악창이 돋아 밤마다 고름이 흘러내리는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꿈에서 현덕왕후가 나타나 저주를 퍼붓는 꿈을 반복해서 꾸었고 아끼던 맏아들 의경세자는 20살에 요절했습니다. 권력을 얻었지만 그 대가를 온몸으로 치렀습니다. 반면 엄흥도는 아무 벼슬도 아무 명예도 없이 살다 갔지만 200년 뒤 조선이 그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나라에서 특별히 예우를 받았습니다. 옳은 일을 한 사람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오래된 교훈입니다. 나쁜 짓을 해서 높은 곳에 오른 자는 결국 무너지고 낮은 곳에서 옳은 일을 한 자는 결국 기억됩니다. 더디게 오더라도 하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도 강원도 영월에 가면 장릉이 있습니다. 단종의 무덤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왕들의 능과 비교하면 작고 소박합니다. 하지만 이 무덤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른 어느 왕릉보다 많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이 무덤 앞에 서면 알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권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결국 무엇을 남기는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진심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심을 알아봐 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장릉에는 소나무들이 많습니다. 그 소나무들이 전부 단종의 무덤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나무들도 단종의 억울함을 안다고 말합니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17살 소년이 차가운 땅에 묻힌 지 57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단종, 그리고 그 곁에 있었던 이름도 기억합니다. 엄흥도.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비극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17살에 세상을 떠난 소년 왕의 이야기는 어떤 각도로 보아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은 모두가 외면할 때 혼자 손을 내밀었던 사람, 자신에게 아무 이득이 없어도 오히려 위험을 감수해야 했어도 그냥 그것이 옳은 일이라서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역사는 그 사람의 이름을 잊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제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지금 이 순간 외로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간절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어흥도처럼 다가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단종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건네는 부탁입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먼저 손길을 내밀어주고 남들이 마다해도 옳은 일을 한 사람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 오래된 진리를 단종과 어흥도의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영상의 주제곡 청룡포의 밤도 많은 감상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일곱 서러운 달빛이 머무는 곳, 삼면이 가로막힌 청룡포의 긴 밤,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던 어린 영혼 곁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한 사람이 있었네. 삼족을 멸하리라는 서슬퍼런 칼날도 당신의 굽은 등 하나 꺾지 못했으니, 사람의 돌이라는 그 무거운 이름으로 차가운 몸을 감싸 안아주었네. 충분하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당신이 있었기에 꽃도 피지 못한 채 저물어간 소녀는 당신의 품 안에서 비로소 잠드네. 이름 없는 역사가 이름 있는 진실이 된 밤, 이 천년 긴 세월이 강물되어 흘러도 장롱의 소나무는 여전히 고개 숙이고, 착한 이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오래된 그 약속을 우린 이제 믿으려네. 권력은 모래성처럼 흩어져 가도 진심은 바위처럼 남는 것이니, 그 낮은 곳에서 피어난 따뜻한 온기가
영원한